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이스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이번엔 챕터 2, Let's Start Learning AI, 그리고 파이썬 베이직입니다. AI 개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것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파이썬 기초, 이 다음 챕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파이썬 기초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외부 강의이긴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기초 문법들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은 먼저 찝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질문 한번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복습할 겸 지난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난 질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네, AI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오류, 거짓 정보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거 저번 주에 했었던 기억나시나요? 이거 엄청 독보섯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붉은 사슴뿔 버섯이 되게 굉장히 독버섯인데 지금 GPT한테 이거를 먹었더니 몸에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우 생으로 먹으셨다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겠네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AI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실제 사실이 무엇이냐와는 무관하게 AI는 본인에게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그럴싸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AI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저번 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기에도 이 GPT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 대답을 한 번씩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AI는 정답을 찾는 녀석이 아니라 가장 그럴싸한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AI다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조금 최신 기술로 넘어오자면 이제는 LLM에다가 실제 데이터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뭐 PDF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베이스로 옆에다 붙여서 어떤 대답을 할 때 그 내가 붙여놓은 문서들을 기반으로 답하는 그런 라그와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AI가 거짓말을 이렇게 좀 안 할 수 있도록 바꿔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T도 보면은 왼쪽에 이제 뭐 약간 유료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왼쪽에 프로젝트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PDF나 뭐 강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넣고 나서 내 강의 자료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은 조금 더 GPT가 생성해내는 답변이 아니라 내가 그 GPT한테 준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더 사실을 말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조금 나아가고는 있다. 네, 그런 거고요. 아, 네. 이미 있는 영상을 편집해주는 AI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 AI를 편집해주는, 이미 있는 영상을 편집해주는 AI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말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니까, GPT한테 이미 있는 영상 편집해주는 툴들, AI 툴들 소개시켜줘라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툴들이 가장 내가 쓰고 싶었던 툴인가. 예, 그래서 그런 기능 같은 것들도 같이 검색하면 알려주니까요.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슬프네요. 이제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개발자는 실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복잡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네 단계로만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모델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응용하고 배포하는 일을 AI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AI 개발자는 이론적 기법이나 연구 결과를 이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실생활에 붙이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조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와 연구원을 사실 조금은 분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는 이런 서비스를 조금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요. 연구원들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모델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존재하던 모델이더라도 조금 이제 경량화하는 좀 더 적은 리소스로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델 자체의 고도화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연구원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개발자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을
AI로 구현하는 뭐 약간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뒤에다가 이제 AI 개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놨고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 네. 그리고 AI가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나요? 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한데, 자, 저희가 SF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막 스스로 엄청 스스로 생각하는 AI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AI의 정의에 따르면은 약간 AI가 학습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과값이나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데이터에 아예 학습 없이 AI가 현재 굴러갈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은 AI가 아예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예 없이 그냥 단순하게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는 AI로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약간 AI 자체가 데이터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냐 했을 때 지금 당장에서는 약간 노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건 말고도 약간 데이터를 조금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AI를 동작하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AI를 조금 만들어내는 방향성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할 얘기들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번 주를 온라인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예비군에 가가지고 그 정확히 실물 스터디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온라인 강의로 조금 대체를 하게 됐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을 되게 해놨으니까 실시간으로 이 영상 좀 잘 따라오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AI는 단순하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 설계 및 실험, 그 다음에 응용 및 배포를 이제 간단하게 플로우로 설명드리겠는데, 어,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단계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인공지능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조금 이렇게 바꾸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웹 크롤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가 기존에 존재하는 사이트에 있는 어떤 텍스트들이나 이미지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를 웹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웹 크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IoT 센서 아니면 어떤 방문자가 내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나갔던 아니면 그 웹사이트 내에서 활동했던 로그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여기서 이제 뭐 존재하지 않는 값들, 결측값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수한 이벤트 때문에 너무 갑자기 이상하게 처리된 데이터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밑에 이렇게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런 금액 단위가 어떤 거는 100원 단위, 어떤 건 1000원 단위, 어떤 건 10,000원 단위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 수치의 통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별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저장된 그 포스 기록이랑 그 다음에 매장 앞 유독 인구 센서 데이터, 그 다음에 웹에서 크롤링한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요. 결제값이 있는 날짜는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평균으로 채우는 이런 건 이제 전처리의 방법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요 매출 단위를 모두 1,000원 단위로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형식도 웹 크롤링한 날씨에서는 뭐 25년 12월 1일 이렇게 쓰는데 이 포스 기록에서는 뭐 2025년 뭐 이렇게 07월 23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일해야겠죠. 그래서 뭐 2025 슬래시 12 슬래시 25 이런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 이러한 형식으로 어, 데이터를 통일하는 그런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모델 설계 및 실험을 해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이런 모델들을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실험들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우리가 예측해야 될 대상이 하루 단위 매출이라는 연속형 수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매출이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런 데이터들이겠죠. 이런 연속형 수치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획이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냥 뭐 획이니 불륜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개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모델을 모델 고르고 학습시키기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약간 테스트를 해봐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모델이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음, 뭐 기상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냐 평일이냐 이런 것들을 변수로 넣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바뀌는지 뭐 예를 들어서 기상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약간 추가해가지고 학습시켰더니 정확도가 95%로 올라가더라. 원래는 90%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이런 기상 정보에 따라서 이런 매출 정보들이 잘 많이 바뀌는구나. 기상 정보를 무조건 학습 데이터로 넣어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쓰고 싶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들을 고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나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약간 좀 아쉬운데 그러면은 조금 데이터를 추가해 보자. 아니면 전처리가 잘못됐나? 그래서 뭐 이전에 데이터를 수정했던 방식들을 조금 다시 바꿔보거나 아니면 모델을 바꿔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모델의 예측 결과가 평일에는 정확하지만 주말에는 과소 예측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약간 주말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날씨 데이터들을 강수량이나 기온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들을 넣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트리기피 러닝 레이트들은 뭐 나중에 알 건데 어쨌든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AI한테 명령할 수 있는 뭐예요? 넌 이렇게 학습해 라고 어떤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성능 지표라는 거는 평가예요. 어떻게 평가했더니 평가도가 높고 아니면 또 어떻게 평가했더니 평가도가 낮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높은 평가도를 차지해야 되는 거는 뭐냐를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신뢰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배포합니다. 이 배포는 카페 사장님들이 이런 매출 예측 데이터들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재고들을 좀 준비하고 싶어서 AI 개발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외주를 맡겼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AI 서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AI 기능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AI라는 애들을 여기 매장에서 불러다가 쓰세요 라고 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API 형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앱으로 줄 수도 있겠죠. 앱.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앱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냥 배포를 한다. 그래서 수집부터 전처리하고 모델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들을 AI 개발자들이 하게 됩니다. 뭐 연구원 관련돼서는 나중에 조금 다른 과정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에서 서비스까지 이런 전체 흐름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전문가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다루는 데이터들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앱을 만들거나 서버를 만들거나 하는 데에 대한 지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은 뭐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조금 알면은 업무를 할 때 다른 프론트나 백 개발자들과 소통을 하기 조금 좋고요. 근데 이제 백엔드 그런 서비스 배포를 하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AI 개발자가 좀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AI 개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이제는 이전에 게 조금 뭐 어려웠으면은 약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AI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결국
AI 모델을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운 단계에서 좀 AI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AI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언어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파이썬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파이썬이 1등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파이썬 말고도 뭐 C나 C++, 여러분들 뭐 기초 코딩할 때 C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C,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고도 그렇고 매트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러스트라는 언어도 다 AI 개발에 사용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파이썬이 1등이냐라고 했을 때, 파이썬이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 때 프린트 이런 함수들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처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화면에다가 내가 쓸 텍스트를 출력하는 이런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또 내가 만든 언어들을 이렇게, 내가 만든 함수들을 이렇게 좀 많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많이 해놔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완전 로우한 단계부터 개발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쉽다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근데 파이썬의 단점은 조금 느려요. 이 느리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코드가 어떤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 코드를 좀 길고 복잡하게 짜놨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 코드를 불러다가 쓰는 한 번의 그런 액션밖에 안 해서 쉽지만, 결국 그 쉬운 거와 트레이드 오프 되는 게 이제 느린 속도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고 개발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AI와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뭐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개발이나 실험이나 교육이나 많이 굉장히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는 뭐 C나 C++은 굉장히 뭐 빠르고 메모리 제어 가능이 있고 이런 뭐 그런 특징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은 각자의 고충들이 좀 있어요. 약간 이런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치 계산이나 시각화에다 굉장히 강력하고 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배포의 부적합하고 로보틱스 쪽에 조금 많이 쓰이는 언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언어마다 장점으로 쓰이는 그런 도메인들이 있고요. 근데 AI 개발에는 파이썬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쉽고 풍부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요. 파이토치나 이런 텐서플로우들, 뭐 사이클론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오픈 CV.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여러분들의 개발을 조금 쉽게 도와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사실 이제는 뭐 GPT한테 물어보면 어느 언어나 다 이제 대답을 해주긴 하겠지만, 파이썬을 가지고 뭐 여러 논문들이나 아니면 대회나 아니면 예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파이썬을 조금 내가 직접 찾아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법 자체가 굉장히 간결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 때 좀 유리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때 파이썬으로 먼저 만들어 보고, 이거를 이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다른 뭐 매트랩이라든지 C라든지 이쪽 언어로 넘어가서 경량화나 뭐 속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웹, 시각화, 배포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또 파이썬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저희가 프론트엔드를 만들 때는 뭐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지만, 뭐 파이썬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되게 범용성이 넓은 언어다, 파이썬이. 그래서 AI 실험부터 제품화까지 모두 다 파이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웬만해서는 정말 정말 아주 극한으로 성능을 올리거나 극한으로 어떤 뭐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이제 웬만하면 다 파이썬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제 이 다음 주차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문법들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포문인데요. 이 포문은 반복문이에요. 이 반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내가 말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줘 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코드를 보면은 지금 뭐 I in num, print I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num이라고 하는 이거는 리스트예요. 조금 뒤에 나올 건데 1, 2, 3, 4, 5라고 하는 박스 안에 1, 2, 3, 4, 5라는 애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는 반복해줘 I라는 애가 num 안에서 반복해줘. 그리고 그 반복할 동안 이 i라는 위치를 출력해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num에서 i라는 애가 i 하면서 1, 2, 3, 4, 5를 이렇게 1, 2, 3, 4, 5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출력하는 거는 print라는 문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하는 애들은 이 어떤 매개체가 무언가의 안에서 이제 반복해라 라는 뜻으로 반복문을 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그 다음 챕터인 파이썬 기본 강의에서 조금 자세하게 학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개념만. 그래서 인공지능에 어떻게 이런 기초 문법들이 쓰이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그냥 반복문은 뭔가를 반복하게 한다. 뭔가를 반복하게 하는 언어 단어다. 그 코딩 언어다.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쓸 때는 이 에포크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데 쓰여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에포크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할 건지를 이제 뜻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렇게 학습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이제 에포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습하는 순환 과정을 몇 번 반복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에포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에포크를 레인지 10이라는 게 이게 1에서부터 10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번 반복해라. 그래서 에포크를 10번, 10바퀴를 돌면서 너의 성능을 늘려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고 싶을 때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셋이 뭐 이렇게 생겼겠죠. 또 이제 리스트 같은 건데 데이터셋이 1, 2, 3, 4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샘플이라는 애가 데이터셋에 있는 애들을 꺼내. 그래서 y는 샘플 데이터의 0번째 인덱스고 그래서 얘는 1이에요. x는 1이고 y는 샘플 데이터의 1번이야. 그래서 얘는 2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델에다가 x와 y를 집어넣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데이터셋이라는 애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반복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결과 저장, 이 prediction이라는 어떤 박스가 있어요. 이 prediction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 모델한테 예측하게 만들고 그 예측 결과 값을 prediction이란 박스에다가 추가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있겠죠.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얘한테 프리딕션 이 박스가 여기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서 얘한테 줄 때 이름을 x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합니다. 뭉개구름을 생각을 해서 이거 1 그러면은 이제 이 1을 여기 프리딕션이란 박스에 추가해. 그래서 여기다 1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테스트 데이터가 끝날 때까지 테스트 데이터들도 여기서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다 끝날 때까지 반복해. 포문이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은 if문인데요. if문은 이제 뭐 영어 잘하는 여러분들이라면 if가 대충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 따지기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첫 번째 여기 예제를 보면은 if age가 19살 미만이라면, 그래서 age라는 것들을 이제 나이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편의점에서 쓸 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온 고객한테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저 18살인데요. 그러면은 age에다가 18이라는 단어를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8이면은 이제 1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약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다면 술 담배 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가 와서 이제 에세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몇 살이세요? 18살인데요. 술 담배 금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금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20살 넘는 사람들한테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이지가 19 미만이라면 술 담배 금지라고 하지만, 아니라면 에이지가 19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면 구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20살이면은 20살 이상, 19살 이상들이면은 다 술 담배 구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그것 말고 이제 elif라는 구문도 있어요. 이 elif라는 구문은 else if의 줄임말인데요. 조건을 좀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20살이 돼가지고 약간 딱 담배를 사러 오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따로 축하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조건을 좀 추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봐요.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저 18살인데요. 그러면은 19세 미만이시니까 술 담배 금지입니다. 그리고 근데 20살이네요. 그러면은 19살보다 미만은 아니고 정확하게 20살이면은 오케이. 술 담배 구매 가능 시작 나이시네요 라고 말해주고요. 이것도 아니면 else, if도 아니고 elif도 아니고 else, 나머지이면 이제 술 담배 구매 가능. 그래서 19살보다 낮은 사람들한테는 술 담배 금지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20살인 사람들한테는 술 담배 구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인 사람들한테는 술 담배가 구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디에 쓰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측 확률이 기준치를 넘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도를 0.8, 이거는 보통 80% 정확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80%가 넘으면 확실한 예측입니다 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if문을 써가지고 예측값이 80%가 넘으면 확실한 예측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이제 이런 if문을 쓰고요. 또 다른 것들은 데이터 유형에 대한 전처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x라는 녀석이 x라는 데이터가 타입이 이 스트링 문자야, 문자. 그러면 x는 토크나이저라는 거에 넣어서 이 토큰화를 해.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문자들을 조금 더 잘게 찢어가지고 토큰화를 한다라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뭐 그건 토큰화가 뭔지는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어떤 타입일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스트링이라는 타입일 때 무언가를 해. 숫자는 하지 말고 스트링일 때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if문을 써가지고 만약 스트링이라면 토큰화를 하겠다라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출력값이 기준 이상일 때 참,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리졸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졸트를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리졸트가 0보다 크면 1이라는 걸 반환하고요.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 else는 결국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작거나 같으면 0을 보내라,
뭐 이런 뜻으로 어쨌든 인공지능에서도 이런 어떤 출력값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기준보다 크면 작으면 어쨌든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씁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는 결국에는 박스거든요. 박스.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쓰는데 이런 이 A 1, 2, 3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A라고 하는 이런 박스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박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만능 박스 같은 애고요. 그래서 뭐 이거 A.resolve라는 리버스라는 애는 이제 완전 순서를 뒤집는 건데 약간 순서대로 봤을 때 A가 1, 2, 3, 4, 5였는데 A.resolve 리버스 하니까 5, 4, 3, 2, 1로 바뀌었고요. 출력하니까. 그다음에 insert 3, 3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에다가 3을 추가해 라는 함수거든요. 그랬더니 5, 4, 3, 3, 2, 1 됐죠. 그리고 A sort 이건 이제 정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 2, 3, 3, 4, 5로 다시 정렬돼가지고 출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법들보다는 어쨌든 이 리스트라고 하는 얘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큰 박스다. 그래서 이런 박스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만능형 박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박스 안에 박스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데이터 셋들은 이런 박스 안에 데이터셋이라는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넣어가지고 지금 000, 010 이렇게 박스가 들어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다루는데 많이 리스트들을 씁니다. 딕트는 뭐냐면 약간 서로 짝지어주고 싶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저 정보를 저장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요 예시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뭐 롤 로그인을 해요. 그래서 롤 유저 네임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임 안서구 아이디 안 패스워드 서구 뭐 이렇게 제 유저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게 쳐요. 그래서 제가 안석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 데이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안석우 유저 정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봐요. 그래서 아이디가 아닐 때 패스워드가 서구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맞네 로그인. 근데 틀리네 그러면은 다시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그래서 어떤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키값 이렇게 예를 들면 이름이라는 키 아니면은 핸드폰이라는 키 생일이라는 키 이런 것들로 통일화해서 조금 정리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딕트를 좀 많이 쓰고요. 쓰는 거는 이제 중괄호로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학습률이라고 하는 이고요. 러닝 레이트는.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얼마나 사이즈를 할 건지. 그다음에 에포크는 몇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딕트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긴 왼쪽에 있는 값들만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엇에서 유저 데이터도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모든 유저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딕셔너리들은 왼쪽에 키 값들을 고정을 해놓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럴 때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 라벨 매핑 할 때도 0을 출력하면 그건 고양이를 출력한 거로 생각해. 1을 출력하면 그건 강아지야. 2를 출력하면 토끼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뭐 이 이미지 뭐야? 줬는데 인공지능이 1을 뱉어. 그러면은 아, 오케이. 강아지네. 강아지라고 잘 예측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2를 뱉어. 그러면 틀렸어. 다시 생각해. 학습을 바꿔보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의 인공지능 학습할 때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강아지라고 출력하는 게 잘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매핑해서 쓰곤 합니다. 그다음에 함수입니다. 이 함수라는 거를 만들 때는 이런 df라고 쓰는데요. 함수는 뭐냐면 어떤 도구 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풋이 있고 우리가 주는 게 있고 함수라는 def가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기능을 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함수의 구성은 어떤 무언가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해서 그 기능이 된 적용된 값을 뱉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함수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 def add ab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두 개의 숫자를 주면 내가 더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고요. 그래서 add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기능 박스가 있고 여기에 숫자 a, b를 줘. 그러면 나는 a 플러스 b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print add 3, 4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7이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박스 여기 dev라는 그러니까 이 add라는 기능 박스 안에는 우리가 뭐 꼭 더하기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hello today is monday라고 하는 거를 출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hello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인풋을 아예 안 줬죠. 그리고 아웃풋도 없고 리턴 하는 게 이제 아웃풋이거든요. 근데 아웃풋도 없고 인풋도 없는 함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써 있죠? 리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이제 내가 인풋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변수들을 넣게 되는 거고요. A나 B처럼.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주면은 뭔가를 하게 하는 이런 add와 같은 함수들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출력해주는 이런 hello 함수처럼 hello 함수를 부르면은 그 함수에서 hello를 출력하고 today's monday를 출력해. 알겠어? 그래서 hello하고 today's monday를 이 hello라는 함수가 출력된 이후에 호출된 이후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서 계산 함수를 정의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마치 이런 손실 계산이나 정확도를 측정하거나 그런 반복되는 어떤 작업들이 많이 있을 때 코드들을 이제 매번 똑같은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들을 모두 똑같이 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기능을 하는 계산을 해주는 기능 박스라는 애를 만들어 놓고 얘를 계속 박스만 계속 불러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어쨌든 컴퓨터의 평균을 예상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얘가 이 정확도를 계산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라벨하고 프레드라는 애들을 넣어주면은 정확도를 계산해 준대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부를 때는 이거 코드들을 다 치지 않고도 그냥 이 함수만 불러다가 두 가지의 값을 주면은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함수가 쓰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너무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하지 않고 약간 대략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개념인지만 알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되게 추상적인 개념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뭐냐면 클래스는 어
포켓몬스터로 따지면 피카츄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카츄가 있어요. 피카츄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0만 볼트, 100만 볼트 아니면은 몸통 박치기. 근데 100만 볼트도 효과가 있죠. 얘는 이제 전기 지지기. 그다음에 100만 몸통 박치기는 뭐 몸으로 부딪히기. 그래서 어떤 어 포켓몬으로 따지면은 포켓몬이 있고 그 포켓몬한테 여러 가지 스킬들을 주는 이런 100만 볼트라든지 몸통 박치기와 같은 스킬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스킬들을 늘릴 수도 있겠죠. 뭐가 있지? 뭐 정광석화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클래스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내가 쓸 여러 가지 스킬들을 하나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피카츄를 불러다가 이제 야 지금은 피카츄 100만 볼트 아니면은 뭐 피카츄 전광석화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명령을 하면 쓰는 이런 애들을 말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피카츄만 쓸 수 있는 스킬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꼬부기는 물대포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전광석화가 필요하다면 피카츄 전광석화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물대포가 필요하면은 꼬부기 물대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애들은 각자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아니면 써야 하는 어떤 스킬들이나 도구들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다가 모아 놓는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피카츄와 관련된 스킬들이고 꼬부기도 뭐 꼬부기 물속성 이런 거와 관련된 스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다 모아놓고 내가 물 종류를 쓰고 싶을 때는 꼬부기를 부르고 전기 종류를 쓰고 싶을 때는 피카츄를 부르는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 있는 도구들을 이런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은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들은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데이터 전처리 AI 개발자들이 하는 거, 뭐 학습, 배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에만 쓰는 어떤 기능들을 하나의 박스에다가 모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여기에다가 뭐 함수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놓거나 관련 있는 애들을 아니면 순서대로 막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거나 그리고 학습도 뭐 런이라고 하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모아놓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배포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클래스 퍼세트론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에도 퍼세트론과 관련된 이런 이 웨이트를 설정하거나 바이어스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예측하는 함수, 그다음에 학습하는 함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어,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만 그 핵심적으로 쓰이는 것들만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for문 얘는 반복하는 애고요. if문 얘는 조건문입니다. 그다음에 함수 def 이 함수는 기능이고요. list는 데이터 박스 맞는 박스 이내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는 어, 목적에 따른 기능을 모아놓는 기능 박스 같은 애고요. 또 뭐 있었죠? 딕셔너리 있었네요. 딕셔너리는 음, 딕셔너리 뭐라고 하지? 딕셔너리는
뭐 키값 조정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을 조금 해놨고요. 그냥 단순하게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반복하는구나, 반복하는 기능을 하겠구나,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기능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코드를 볼 때 여기에서 무언가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이제 약간 코딩을 하는데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변수명을 길게 써야 됩니다. 이 a는 int input 이런 것보다 birthday year라는 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한 줄로 압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이 짧은 함수가 많아도 된다와 비슷한데요. 이 코드를 짤 때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넣고, 예를 들면 def 하이퍼 뭐 해놓고 여기 밑에다가 엄청나게 길게 뭘 써놔요.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메인 함수에서 그냥 이 하이퍼만 불러오면 돼. 아름답다.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좋은 코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요. 얘가 정확하게 무슨 기능을 하는 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는 이런 뭐 로드 이미지 뭐 이런 것처럼 어, 이미지를 학습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로드 이미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레인 이미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뭐 프리딕트 이런 식으로 각 정확하게 얘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런 작은 단위로 덩어리를 나눠서 코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걸 너무 한 곳에 모아놓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기능 박스 안에다가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무 한 함수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기능의 단위로 쪼개시고 그 기능의 단위들을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 붙이는 게 코드를 나중에 고치기도 쉽고 유지보수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너무 쉽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쓸 때 위쪽에다가 이제 설정값 예를 들면은 뭐 임포트 이런 거 있죠. 라이브러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위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주요 함수들 def 뭐 load 이미지 이런 것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쓰는 게 가독성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초반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마 나중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시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코드를 짜면은 이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뭐 꿀팁이니까 어, 조금 코딩을 짜실 때 뭐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인공지능 코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했었던 그 기능들이 어디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조금 보려고 해요. 자,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운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쓰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우리 아까 배웠죠. 리스트 형태. 요 리스트 형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에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보니까 지금 중괄호예요.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는 이건데 지금 인풋은 뭐 0하고 1이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딕셔너리가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라는 애를 써서 지금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 요거는 데이터 부분이구나. 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인 딕셔너리와 리스트를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클래스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쓸 기능들을 조금 저장을 해놨구나.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기능 박스들을 만들어 놨고, 그 기능 박스들 안에 보니까 이 기능을 하는 함수들도 정의를 해놨네. 그래서 그 함수들은 이름을 보니까 이름을 또 쉽게 써놨어. 프리딕트라고 써놨네. 얘는 뭔가 예측하는 애들이겠다. 예측하는 함수인가 보다. 그 다음에 얘는 트레인이라는 함수네. 얘는 학습하는 함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 박스 안에 어떤 기능을 하는 거가 나열되어 있고, 그 걔네들의 이름을 보니까 예측 가능한 프리딕트 예측을 하겠네. 그다음에 트레인 학습하겠네.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4번에 보면은 if문이 나옵니다. 만약 토탈이 0보다 크면 1을 반환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측인데 예측값인데 만약에 토탈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뭔지 못 알아보겠어. 뭔지 못 알아보겠지만 어떤 토탈이라는 값이 이제 예측값으로 나오는데 그 예측된 값이 0보다 크면 1을 반환하고 아니면은 0을 반환해. 오케이. 그래서 토탈이라는 애를 0보다 크게 만들어서 1을 조금 리턴하고 싶나? 아니면 0을 리턴하는 게 좋은 건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탈이라는 애가 0을 넘어야 1을 반환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if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다음 거는 어, 여기 딕테이터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이제 예측 결과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 결과를 저장하는 리졸트라는 애들을 이제 딕셔너리로 처음에 선언을 해놓고 지금 보면은 K랑 V로 나온 값 애들을 여기 리졸트의 아이템으로 넣어라. 이거 좀 어려운 코드인데 뭐 어쨌든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 예측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도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들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겠구나. 딕셔너리로 어떤 결과를 저장을 했겠구나. 라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문은 이제 리스터 내의 개인 데이터들을 갱신한 어쨌든 이 반복해라. 그 다음에 K를 입력한 다음에 예측 결과를 계속 뽑아내는 걸 출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 계속 반복해서 출력하는데 입력은 K고 예측 결과는 V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계속 출력해줘. 계속 반복해서 출력해줘 라고 하는 포문입니다. 그래서 포문은 학습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 결과를 출력하는 데도 좀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포문은 뭔가를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포문도 이 리졸트를 모델의 프리딕트로 채우는데 많이 썼죠. 이 모델이 x 값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를 리졸트에다가 계속 채워넣는 그걸 반복하는 용도로도 포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전체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이게 전체 이제 데이터의 흐름인데 오케이 데이터에다가 지금 여기 데이터 부분이 이름도 데이터고 학습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이고 클래스 퍼셉트론 오케이 이거는 일단 내가 쓸 기능들이 돼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 기능 중에 하나는 오케이. 이거 기능 하나고 요거 기능 하나고 요거 기능 하나구나. 근데 이름이 되게 쉽네. 프리딕트 뭔가를 예측하는 애들인가 보다.
그리고 트레인, 뭔가를 학습하는 애인가 보다. 학습은 오케이. 확실히 학습을 뭔가 좀 반복해서 학습하긴 하네. 오케이, 알겠다. 그리고 모델, 퍼셉트론이라는 애들 모델로 선언을 해놨네. 이 도구 박스들을 모델로 선언을 해놓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모델이 학습한 결과 값들을 계속 이 다시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다 저장을 하는구나. 오케이, 얘는 저장, 예측 및 저장. 그다음에 이 데이터, 이 리절트 안에 저장된 애들을 출력해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출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한 어떤 파이썬 기본 코드만 알아도 실제 우리가 학습하는 코드를 봤을 때 오케이. 데이터, 기능, 여긴 예측이 학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과 저장하는 데인 것 같고, 여기는 프린트니까 뭔가를 출력하는 부분이구나. 근데 뭐 출력하는 게 좀 맞나 보네. 반복해서 출력하려면 요 정도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할 때 파이썬 기본 코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너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종 기본 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것들만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내가 만든 모델이 인공지능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데이터 관련된 얘기인데요. 인공지능은 제가 준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는 좋은 데이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한테도 내가 주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또 AI 원리에 따르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시고 뭐 느낀 점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사실 AI가 정말 나를 대신해서 숙제를 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이제 배웠다. AI라고 하는 애가 정답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AI한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떻게 사용할지 또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AI 개발자는 데이터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설계하는 이 모든 과정이죠. 전 과정을 설계하는 전문가이고요. 파이썬은 AI 개발에 가장 적합하다. 왜냐면 쉽고 쉽다. 너무 쉽다. 정말 쉽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렌지 머신과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노코드 AI 툴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법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종류나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분류 회귀 아니면 지도, 비지도,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이 뭔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세히 다루진 않고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에서 조금 하고요. 이런 조금 대략적인 이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다시 또 이런 숲을 보는 그런 강의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챕터 2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느낀 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는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남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오늘 특히 이렇게 좀 뜨문뜨문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플로우로 연결이 되려면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배웠던 것들을 서머리 해보고 느낀 점을 써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줄로 연결하는 거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느낀 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나 이거 수업 잘못했다, 이 수업 다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도를 파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처고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편집된 영상에서는 올라가진 않을 거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인공지능 이슈들이 있는지 조금씩 준비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슈는 이 GPT를, 뭐 꼭 GPT는 아니고 어쨌든 이 오픈 AI 코딩 모델이 인간한테 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음, 여기서 인간 대 AI 코딩 대결에서 오픈 AI의 맞춤형 AI 모델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네, 그래서 지금 AI가 코딩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이 이긴 사례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단순히 코딩을 치는 속도나 이런 단순 반복 등의 업무가 아니라 이런 창의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빠른 코딩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코딩해야 하는가 보다는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건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라벨링 안 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야. 아니면은 이 사진은 노루야. 이 사진은 토끼야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LLM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뭐 근데 꼭 완전 제로부터 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LLM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언어 기반 모델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읽기로는 약간의 이미 학습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GPT가 존재를 하면은 이 GPT가 더 나은 GPT로 진보를 할 때, 근데 이 GPT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이 여기 GPT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GPT가 스스로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GPT, 더 좋은 GPT가 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 학습을 진행할 때을 스스로 한다.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대형 언어 모델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며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강화 학습, 이게 이제 레인포스 그 러닝이라고 하는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그 영어고요. 그래서 강화 학습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LLM은 인간이 라벨링한 데이터의 학습을 의존하고 있지만, 그리고 강화 학습에 대한 다양한 학습법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사람이 평가하고 라벨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일으킨다. 어, 특히 과학처럼 복잡하고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는 잘 정리된 훈련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별도의 라벨 없이 테스트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거의 방식은 이 언어 모델이, 그러니까 이미 GPT가 야 이거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여러 개를 뽑아서 여기 중에서 야 이 사진이 개야 고양이야 이렇게 했을 때 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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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양이 개 넣으면 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개야 라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강화 학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임시 답변으로 정하고 나서 그 답변을 기반으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정답이 없어도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학습을 한다. 라고 해서 이런 강화 학습, LLM을 추가적으로 계속 강화 학습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슈들을 알려드리는 게 또 좋은지도 한번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뭐 다음 주에는 뭐 조금 다른 장르나 아니면은 너무 구려요 그러면은 뭐 다음 주부터는 안 하고요.
뭐 이런 게 또 어떤지 또 느낀 점이나 이런 데 자유롭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풀 영상은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태일 것 같고, 지금 여름방학 스터디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챕터 3 파이썬 기본 강의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3 파이썬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챕터 4에 대한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챕터 3는 이제 외부 강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개념을 학습하는 편에서 이제 한 주 동안 숙제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아니네요. 어,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LM, 애초에 LLM이 존재하고 그 LLM이 추가 데이터 학습을 할 때 이제 성능을 이 높인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성능이 이렇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너무 조금 복잡하게 표가 생겨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진짜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약간 좀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으면은 그것도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약간 다음번에 어떠한 간단한 개념을 준비할 때 어디까지 개념을 조금 준비하면 좋을지를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챕터 2 끝!